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뭐랄까 약속처럼 울려 퍼지는 멜로디가 있잖아요. 바로 웸의 Last Christmas죠. 이 노래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캐롤이 아니라 거의 크리스마스 공기 같은 노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이 노래에 숨겨진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4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꿈이 노래의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달콤한 멜로디 뒤에는 한 천재의 빛나는 재능, 또 안타까운 엇갈림,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에 담긴 그 40년간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1984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네, 조지 마이클의 부모님 집이었어요. 당시 21살이었던 조지 마이클이랑 그의 친구이자 웸의 멤버인 앤드류 리즐리가 같이 있었죠. 두 사람이 그냥 거실에서 한가롭게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아주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던 거죠.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인데 바로 그 순간에 조지 마이클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쓰던 옛날 방으로요? 네, 앤드류는 그냥 또 영감이 떠올랐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워낙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딱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조지 마이클이 내려왔는데 그 표정이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거의 유레카를 외친 사람 같았다고. 맞아요. 그리고는 엄청 흥분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다 했어! 해냈다고! 올해 우리 4번째 1위 곡이야. 크리스마스 넘버원이 될 거야. 와, 1시간 만에요? 네, 믿기 힘들죠. 앤드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작은 4트랙 녹음기로 뭘 들려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레스 크리스마스의 거의 완전한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신시사이저 인트로랑 멜로디, 코러스까지 전부요. 네, 그 모든 게 그 1시간 안에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조지 마이클이 사실 악기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대목이요. 피아노 레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 그럼 그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신시사이저 멜로디는 대체 어떻게 연주한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는 건반을 제대로 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네. 그래서 손가락 2-3개를 사용해서 더듬더듬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녹음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그 풍성한 사운드는 사실 완벽한 연주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투름 속에서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소리를 끄집어내려는 그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와, 이건 진짜 놀랍네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창적인 사운드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약이 창의력의 원천이 된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썰매방울 소리 같은 효과음 빼고는 베이스, 건반, 드럼머신까지 전부 다 혼자서 그렇게 녹음했다고 하니 21살의 재능이 정말 무서울 정도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곡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 그 얘기도 자료에 있었어요. 녹음을 한여름인 8월에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야 한다면서 스튜디오 전체를 크리스마스 장식이랑 조명으로 다 꾸며놓고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곡이 크리스마스 넘버원이 될 운명이라고 믿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 확신은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한테 익숙한 그 스위스 설원 영정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문 배우가 아니라 실제 웸의 백보컬이었던 펩시와 셜리, 그리고 조지 마이클의 진짜 친구들이었어요. 어쩐지. 그래서 그 영상 속 웃음이나 장난치는 모습들이 전혀 연기 같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나 봐요. 맞아요. 그건 연기가 아니라 21살 청춘들의 가장 빛나던 시대를 담은 일종의 기록 영상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모든 게 완벽했어요. 1시간 만에 탄생한 천재적인 곡, 성공에 대한 확신,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뮤직비디오까지. 네, 12월에 노래가 발매되자마자 당연히 차트를 휩쓸기 시작했고요. 모두가 크리스마스 1위는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어쩌면 역사적인 경쟁자가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밴드 에이드의 등장이었죠. 밴드 에이드. 당시 아티스트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밥 겔도프가 네. 뉴스에서 에티오피아 기근의 참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맞아요. U2의 보노, 필 콜린스, 스팅,
듀란 두란, 당대 최고의 연구기장 아일랜드 스타들을 그냥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자선 싱글을 녹음하기로 한 겁니다. 그 노래가 바로 Do They Know It's Christmas였군요.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라인업인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생기죠. 어떤 거죠? 그 엄청난 스타들 명단에 조지 마이클의 이름도 포함되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 될 레스트 크리스마스의 1위 등극을 바로 코앞에 든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참여한 자선 노래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와... Do They Know It's Christmas는 시대의 대의를 담은 노래였고 발매되자마자 영국 전역에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1위로 직행했습니다. 그럼 라스트 크리스마스는요? 결국 5주 동안이나 2위에 머물러야 했어요. 자신의 꿈이 담긴 노래와 더 큰 의미를 가진 노래 사이에서 2인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부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표절 시비까지 휘말리게 돼요. 네,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베리 매닐로우의 노래랑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주장이었죠. 네, 소송까지 갔는데 조지 마이클은 절대 아니라고 억울해했지만 거물과의 긴 법적 공방은 신인 아티스트에겐 너무 큰 부담이었죠. 결국 합의를 선택합니다. 이 지점에서 21살 조지 마이클의 선택이 정말 인상 깊어요. 합의금으로 받은 돈, 전액을 어디에 썼죠? 자신의 1위 자리를 막아선 바로 그 밴드에이드의 에티오피아 기금 9호 기금에 기부해버립니다. 와, 이건 단순히 그냥 선행을 넘어서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담긴 행동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뭐랄까 대의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음악의 가치는 이런 논란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어떤 자존심의 표현 같기도 하고요. 친구 앤드류도 그랬다면서요. 밴드에이드에 밀린 건 아쉬웠지만 그 노래가 1위인 것 기꺼이 받아들였다고요. 네. 1위 자리를 내준 것도 모자라 억울한 표절 시비 합의금까지 그 대의를 위해 내놓은 거죠.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레스트 크리스마스는 그냥 히트 캐럴이 아니라 더 깊은 서사를 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첫 해의 꿈은 아쉽게 엇나갔지만 레스트 크리스마스는 그 뒤로도 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차트에 다시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크리스마스 좀비 같은 존재가 됐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1위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별명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글러리,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2인자. 심지어 영국 역사상 1위를 못한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곡, 이게 영광인지 불명인지 모를 기록까지 세웠다고요. 네, 수백만 장이 팔리고 매년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지만 정작 가장 원했던 왕관은 쓰지 못한 노래가 된 거죠. 시간은 흘러서 웸은 해체했고 조지 마이클은 솔로 가수로 독립해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죠. 네, 페이스 앨범으로 팝의 아이콘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언론의 집요한 사생활 추적, 또 각종 논란, 건강 문제도 있었고요. 네, 스위스 눈밭에서 해맑게 눈싸움하던 그 21살 청년은 어느새 세상의 무게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정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12월 25일, 바로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이었죠. 조지 마이클이 5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였습니다. 그가 직접 쓴 노래의 제목처럼 그날이 정말 문자 그대로 그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 세계 팬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슬픔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돼요.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팬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죠. 조지 마이클이 평생 이루지 못했던 단 하나의 꿈, 레스트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 1위를 이제 우리가 이루어주자. 와, 팬들이 그의 미완성된 꿈을 이어받기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음 해인 2017년 크리스마스에 1위 만들기 캠페인이 벌어졌고 노래는 다시 2위까지 올랐습니다. 또 2위요. 네, 또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래가 처음 발매된 지 36년 만인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요. 네, 새해 첫날에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영국 공식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목표가 남아 있었잖아요. 바로 그 크리스마스 주간 1위라는 상징적인 타이틀. 맞습니다. 조지 마이클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크리스마스 넘버 1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크리스마스 발매 39년 만에 레스트 크리스마스는 그토록 염원하던 크리스마스 넘버 1이라는 꿈을 달성하게 됩니다. 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 해인 2024년 크리스마스에도 1위를 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크리스마스 1위를 기록한 캐롤이 됐죠. 이 모든 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에 일어난 일이군요. 네, 그의 오랜 친구 앤드류 리즐리의 소감이 자료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게 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조지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의 목표는 크리스마스 1위 곡을 쓰는 거였거든요. 마침내 임무 완수입니다. 임무 완수. 네, 이 임무 완수라는 한마디에 40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21살 청년의 꿈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그가 없는 세상에서 팬들의 사랑으로 비로소 완성된 셈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평생 바라던 꿈이 그가 떠난 뒤에야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가 결과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정 의미는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꿈이 걸어온 여정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정이요? 네, 21살의 조지 마이클이 부모님 집 그 작은 방에서 제대로 칠 줄도 모르는 건반을 더듬거리면서 크리스마스 1위를 꿈꾸던 그 반짝이는 한 시간. 그 순수한 창작의 순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결된 기적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과연 예술 작품은 아티스트가 만든 그 순간에 완성되는 걸까? 아니면 수십 년에 걸쳐서 대중의 기억과 경험, 슬픔과 사랑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 레스트 크리스마스는 후자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아요. 처음엔 그냥 실연 노래였지만 지금은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그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훗날 어떤 의미로 완성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